치아 크랙이 있다고 하셔서 신경치료 후 임시로 씌웠는데요. 젓가락 같은 걸로 이빨 윗면을 살짝만 두드려도 이빨이 전체적으로 울리며 이빨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통증인가요? 치아에 크랙, 금이 간 거죠. 여기 이제 실금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수직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에 이 중간에 이제 신경 있는 공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 크랙이 이제 갈라지면서 크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요새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크랙에 대해서 강의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랙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너무너무 치료 전략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환자의 증상이 어떻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을 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크랙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치료가 정말 신경치료가 필요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하고, 레진코어도 원칙대로 잘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다가 임시치아를 지금 해놨는데 이제 아픈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통증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 크랙을 떠나서 신경치료 후 통증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신경을 다 제거를 해놨는데 왜 아프죠? 이건 신경 제거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뿌리가 뼈 주변으로 인대가 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신경치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뿌리 끝에서부터 신경혈관 다발을 갖다가 여기를 다 끊어내고 날카로운 기구로 기구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 끝이 안 아프던 것도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혈관 다발을 끄집어내고 여기에 뾰족한 기구로 계속해서 뭘 하고 약제를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 끝이 예민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경치료 중간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 중간도 그렇고 신경치료 후에도 최대한 이 치아에 자극을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환자분이 자꾸 나무젓가락으로 씹어보고 혀로 밀어보고 뭔가 자극을 주면 오래가요. 여기 팔목에 인대가 다쳤는데 내가 괜찮아졌나 하고 자꾸 돌려보고 계속 이렇게 쓰고 무거운 거 들고 하면 인대 손상이 오래가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예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없애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경치료가 잘 됐다는 전제 하에 모든 자극을 피하고 안 주고 하면은 보통은 증상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잘 됐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신경치료가 이제 괜찮게 됐다는 전제 하에 증상이 점점점 줄어드는 증상의 양상을 관찰을 하셔라. 내가 정말로 여기에 아예 사용을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도 지켜봤는데 증상이 똑같거나 아니면 점점 더 아파진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치료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재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경치료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자극하지 말고 통증이 있으시면 그냥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소염제 먹으셔도 무방하세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괜찮아질 가능성이. 근데 한 달 기다렸는데도 똑같다. 더 나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경치료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부족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